운동을 안 하는 이유 혹은 못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 몸이 안 좋아서라거나 혹은 근육이 커질까 봐 시간이 없어서라거나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는 들어가실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당장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좀 집중이 안 되실 때 가볍게 할 수도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게으르니까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M을 실천한다는 게 음식을 나한테 맞는 것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음이랑 운동 이 세 가지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져야지 진정한 의미로의 건강이 될 수 있다. 운동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박사님, 원장님 저도 그렇고 식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자동차를 비유하면은 일단 기름이 잘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급발진 안 하고 급정거 안 하고 과적하지 않고 그런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일단은 내가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게 1순위가 맞고요. 그게 잘 들어가고 나서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실지 아니면은 유지가 될지 혹은 더 나빠지실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제목을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운동하세요 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처음 보는 운동도 있을 거고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운동일 수도 있고요. 이 정도 가지고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어떤 한 분의 사례를 토대로 이런 운동이면은 이 정도만 해도 꾸준히만 한다면은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운동들 그리고 몇 가지 또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운동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바디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떤 인바디 결과가 가장 이상적인 인바디일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인바디를 보셨을 때 첫 번째는 30대 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60대, 두 번째도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 몸이에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각자 생각하시기에 1, 2, 3 우선순위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약을 이것저것 잘 드시고 계시고 실천을 이제 막 시작하셨던 분이시고 고지혈증약, 당뇨약, 혈압약 세 가지를 다 드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눈치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를 잘 보시고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은 크게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산소 운동에 관련된 장점이라고 지금 정리가 된 내용인데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계 기능 개선 도움을 주고요. 운동을 하고 뛰니까 심장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사 기능을 개선하고 심폐기능 강화하고 정신건강 저희가 흔히 운동을 해야지 이제 리프레시가 되고 머릿속을 비워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라는 말이 실제로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예방, 뼈 건강. 뼈 같은 경우도 보통 골다공증도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주사를 맞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내가 무릎이나 그런 관절에 얼마나 자극을 적절하게 주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극이라 하면 평상시 기본적으로 걷는 게 될 거고요. 내가 얼마나 자주 걷는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평상시 얼마나 자주 걷는지 그리고 못 걸으시면은 하다못해 집에서 이제 무릎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시면서 자극을 주시면 그게 살짝 빨개질 거예요. 빨개진다라는 건 거의 혈액이 몰린다는 의미고 혈액이 몰린다라는 거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뼈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면역력 강화부터 해서 혈액순환 개선, 호르몬 조절, 근지구력, 체지방 감소, 수면 개선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 두 가지가 뭐가 좋고 나쁘고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다 좋은 거는 맞는데 이미 유산소 운동 혹은 근력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지금처럼 취미 생활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시작을 하셔도 되고 이게 안 되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근력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 증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근지구력, 뼈 건강, 체지방 감소,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정신건강, 균형 감각, 면역력 증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발 걷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맨발 걷기가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발이 오장육부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황토길을 혹은 그냥 바닥을 걷기만 해도 노폐물이든 이제 음이온이 좀 빠져나가면서 몸이 이제 알칼리화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고, 걷기부터 해서 스쿼트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들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드린 운동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해보시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 건강하다의 의미예요.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데, 정의를 보면은 크게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과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 만큼 건강 수명도 같이 딸려 올라가야 되는데,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과는 좀 다르게 좀 더디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봤을 때, 건강 수명은 여기 보시면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65세, 70세까지도 기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50대, 60대만 되셔도 고지혈증약이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한 가지씩 꼭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기대 수명은 높아지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본 식사를 잘 하시면서 기본 기능 갖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운동까지 더해서 일반 분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EBM만 실천하면은 건강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EBM을 실천한다 라고 하면은 나한테 맞는 음식을 드시는 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EBM만 실천하면은 건강할 수 있냐, 혹은 식사만 잘하면 건강할 수 있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식사만 잘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EBM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한테 맞는 음식을 잘 드신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가공식품이나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들을 드시지 않고 건강식품으로 채소 과일식으로 드시는 것도 건강하게 드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EBM을 실천한다는 게 음식을 나한테 맞는 것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마음이랑 운동, 이 세 가지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져야지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로의 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식사도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계속 뭔가 체중이 좀 안 빠지거나 혹은 체중이 좀 늘거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정말 식사는 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나 받는 것 때문에 마음 관리를 좀 못 하시고 계시다거나 혹은 너무 걷지 않는다거나 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냥 EBM을 실천하는 거가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 거를 넘어서 마음 관리, 운동 관리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아셔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하다못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나가서 한번 걸어보시고요. 이미 걷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 근력 운동을 하신다거나 산을 탄다거나 그런 운동들을 조금 더 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햇빛 보면서 걸으세요라고 하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가기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럴 경우에 날씨가 더울 때는 보통 이제 한 10시 좀 넘어가면 좀 더워지니까 그 전에 아침에 걸으시거나 혹은 저녁에 햇빛이 좀 지긴 하지만 한 4시 이후에 걸으시거나, 그때도 덥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그냥 저녁에도 괜찮으니까요. 저녁에 식사하시고 8시든 9시든 간단하게 걷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시지만 이 저녁에는 근력 운동이나 그런 조금 몸이 힘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교감신경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몸은 피곤해서 자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내 몸은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가급적이면은 활동적인 운동보다는 요가나 그런 좀 정적인 운동을 해주시면서 몸을 조금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BM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식욕이 올라가가지고 더 먹게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내 몸에서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욕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약간 정도껏 딱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그 양을 그대로 타입을 모르게 드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살이 더 쪘을 거고요. 그나마 나한테 맞는 타입을 가지고 식사를 그 정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살이 조금 덜 찌지 않았나, 혹은 갖고 계신 다른 증상들이 조금 덜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식사는 늘 뭐 박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식사하실 때 한 숟가락 조금 덜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요. 맛있으니까 조금 더 먹어야지, 조금 더 먹어야지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 비어졌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 배부르다라고 하면은 한 90% 정도만 조금 절제해서 드시면은 우리 몸도 편하고요. 소화흡수율도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증상들도 더 좋아지실 거니까 식사하실 때 꼭 한 숟가락 정도만 덜 드셔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운동이 필요한 이유, 세상이 조금 계속 더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활동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자전거였다면은 지금은 전동 자전거가 있고요. 킥보드도 예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 다리로 끄는 킥보드였다면은 지금은 정동 킥보드가 있고요. 뭐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뭐 생각보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바쁘게 지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보통 출근하실 때 잠깐 걸을 거고요. 회사에서 조금 돌아다니실 거고, 퇴근하시고 할 때 또 잠깐 걸으실 거고, 그 정도가 다일 거예요, 기본은. 거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출퇴근하실 때 가볍게 걷는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동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근력 향상입니다. 두 번째가 혈액 및 림프 순환,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수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력 향상은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실제로 인바디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골격근량이 퍼센트로 봤을 때 90% 이하이신 분들이 많아요. 90% 혹은 80%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적게는 70%, 60%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거죠. 80이나 90 된다 그러면은 운동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조금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는 게 좋고,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사례 중에서 가운데 분이 골격근량이 90% 정도거든요. 딱 그 정도만 돼도 운동은 더 해도 좋지만 그 정도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혈액 및 림프 순환인데, 보통 운동 같은 경우를 뭔가 열심히 움직여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살을 빼고 하는 것을 좀 포커스를 두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운동의 어떻게 보면 진짜 목적은 이 혈액 및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우리 몸을 움직여야지, 하다못해 다리를 움직여야지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동 킥보드든 전기 자전거든 대중교통이든 자동차든 그런 것들이 더 편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리를 쓰는 일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걷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10분, 15분씩만 꾸준히 하셔도 혈액과 림프 순환을 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하시면 딱 두 가지만, 근력을 키우기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액 및 림프 순환을 위한 것, 이 두 가지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단백질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계속 단백질 얘기를 드렸지만, 단백질만 드신다라고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운동을 겸해야지 내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분은 이제 단백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은 근육이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야지, 적정량을 섭취를 하셔야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지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만들어져요. 운동을 하신다고 단백질 드시는 것도 좋지만 단백질을 드시면서 동시에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드셔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적으로 막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탄수화물도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귀리든 보리든 현미든 혹은 감자든 고구마든 내 몸에 맞는 타입에 맞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단백질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근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근력을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살이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조금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지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근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는 1년에 골격근량 뭐 2kg, 3kg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하고 있지만 1년에 골격근량이 2kg 늘까 말까예요. 그만큼 근력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하시지 마라 더 하셔라는 아니고 그만큼 근력을 키우기 힘든 게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고 지금 만약에 걷는 거를 기본 하시고 계시면은 상수병이든 아령 1kg, 2kg짜리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몸에 조금 무게를 주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키우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나이를 먹어서 낙상이나 넘어질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이 이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 운동입니다. 보통 이제 뭐 수영이든 어떤 조금 큰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으로 많이 하는 운동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목이든 특히 발목이든 무릎, 특히 고관절이 잘 풀려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스쿼트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이제 허벅지 둘레가 이제 커질수록 당뇨 유병률이 낮아진다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 허벅지 둘레가 두껍다는 게 셀룰라이트 때문에 두꺼운 게 아니라요. 운동을 하시면서 적절히 근력이 있는 탄탄한 허벅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60cm 이상을 비교군으로 봤을 때 45cm 이하까지 내려가면은 거의 당뇨 유병률이 4배까지 올라가고 여성 같은 경우도 57, 59를 기준으로 봤을 때 43까지 가면은 거의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물론 이게 43이면 굉장히 얇은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 사이에 위치를 하시겠지만 이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다. 그리고 특히 하체 근육이 거의 전체 근육의 70% 이상이 허벅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허벅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쭉 말씀드렸던 운동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스쿼트가 정말 제대로 된 근력 운동이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하는 목적 중에 하나 근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은 근력 운동은 이 스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체가 튼튼하신 분들은 상체까지도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틈틈이 스쿼트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을 안 하는 이유 혹은 못 하는 이유를 쭉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뭐 몸이 안 좋아서라거나 혹은 근육이 커질까봐 라거나 시간이 없어서라거나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는 들어가실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관절이 안 좋으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동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장에 가서 혹은 뭐 산을 타는 그런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몸무게도 내 몸무게를 이용하는 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관절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럴수록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자극을 주시고 움직여 주셔야지 거기에 혈액이 돌면서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됩니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운동 플러스 스쿼트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커질까 봐인데 보통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또 여성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어떨까요? 근육 운동 한다고 근육이 많이 커질까요? 저도 3년, 4년 운동을 하지만 근육을 키우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가지고는 근력은 좀 생길 수 있지만 근육이 붙어가지고 허벅지 둘레가 1cm, 2cm 커진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육이 커질까봐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뭐 간혹 가다가 스쿼트나 그런 근력 운동 하시면은 펌핑이 돼가지고 커진다라고 느끼시지만 실제로 그때는 근육이 커진다라기보다는 그 부위에 혈액이 몰리면서 조금 펌핑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근육이 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펌핑된 거는 또 30분, 1시간 지나면은 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편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헬스장을 가거나 뛰려고 준비를 하거나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옷을 갈아입고 하는 시간 하면은 뭐 하다못해 15분, 20분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운동들은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당장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좀 집중이 안 되실 때 가볍게 할 수도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게으르니까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 인바디로 돌아왔는데 표준보다 조금 넘어가고 골격근량 많고 체제 방향 보통이시고, 두 번째는 표준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골격근량도 90 이상으로 조금 양호하시고 체지방도 적당하시고, 마지막은 체중도 조금 과하게 나갔고 또 그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골격근량도 높고 그만큼 체지방량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운동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박사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늘리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을까,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다가 혹시 박사님에게 한번 인바디를 재보실 수 있냐 여쭤봤고, 그래서 박사님의 결과를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히 저처럼 일주일에 아마 두세 번 근력 운동을 3, 40분 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은 그런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회사 왔다 갔다 하실 때 30분씩 1시간 걸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을 거의 이제 매일 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스쿼트는 이제 하체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사님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레칭 운동들 그런 것만 하셔도 골격근량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인바디를 저도 많이 보지만 보통은 뭐 70, 80 사이이신 분도 많고요. 그리고 80, 90 왔다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90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평상시에 조금 활동량이 많으시고 조금 내가 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100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랐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은 지금처럼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운동을 조금 소홀히 했다,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스쿼트, 또 한 가지 한다면 평상시에 좀 자주 걸어주시는 거, 그 정도만 매일매일 하셔도 이 정도의 몸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처음 제목을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스트레칭 못하시는 운동 없을 거예요. 물론 처음 하시면은 좀 숨이 차고 약간 조금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그 정도이지, 특별히 뭘 더 배워서 자세를 배워서 해야 되는 운동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칭만이라도 집에서 정말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바쁘시다라고 하면은 일 다 끝나시고 식사 다 하시고 저녁에 하다못해 TV를 보시면서라도 15분, 20분은 가능하실 거잖아요. 조금씩만 대신 꾸준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